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섬유염색 체험 캠프 이번 여름방학에 여러분들을 가르치게 된 홍익대학교 졸업생 김나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랑 동일하게 동덕여고를 졸업하고 미술 아카데미에서 열심히 해서 홍대도 섬유미술 패션 디자인과를 졸업을 하고 현재는 패션 디자인 직군에서도 일을 해보고 또 다른 데에서 생산 MD로 생산 직군에 지금 반년 정도 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캠프 동안에는 여러분들에게 섬유염색 관련해서랑 또 패션 디자인 살짝 맛보기 정도의 어떤 거를 가르쳐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난 여름방학에는 섬유염색만 가르쳐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거보다 이번에는 조금 더 소수정예라고 들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가르치고 싶은 욕심에 조금 더 추가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염색 이론을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패션 디자인 프로세스를 살짝 알려드릴 건데, 염색을 했으면 그 원단이 생기고 또 그 원단을 어떻게 이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어쨌든 패션 디자인의 프로세스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디자인 프로세스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또 직접 작성을 해볼 작업지서도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번 실습은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는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염색이란 염료를 이용해서 섬유를 말 그대로 물들이는 작업, 너무나도 다들 잘 알고 있겠죠? 근데 그 염색 종류도 3가지로 거기서 나뉘는데, 무늬 염색, 그다음에 염료로 나뉘고 또 기법이 어떠냐에 따라 이렇게 나뉘는데요. 저희가 할 거는 무지 염색은 이제 그냥 원단을 말 그대로 어떠한 색깔로 염색을 하겠다는 거고, 우리가 할 무늬 염색 말 그대로 원단에 어떤 프린트를 더한다거나 아니면 그 어떤 호피 무늬처럼 그런 효과를 낸다거나 할 때 무늬 염색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 무늬 염색 중에서도 몇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세네 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도 방염, 말 그대로 무늬가 번져나지 않도록 막아주면서 염색을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홀치기 기법, 납방염, 구타방염 등등등이 있는데 그건 뒤에서 하나씩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보면 홀치기염, 저희가 이번에 할 염색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묶거나 아니면 접거나 바느질을 하거나 해서 그 부분이 염료가 들어가지 않게끔 해서 공백과 그다음에 이런 염료가 스민 이 대비를 줌으로써 염색을 하는 기법이고, 가장 흔하게 보이고 또 많이 쓰는 기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납방염은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미술실에 파라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본인이 속도가 좀 빠를 것 같다, 손이 좀 빠른 편이다 싶으면 이것도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파라핀이나 밀랍을 이용을 해서 이걸 녹여서 그 염료가 스며들지 않길 원하는 부분, 즉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무늬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그 전에 홀치기염보다는 조금 더 정교한 무늬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건이 되면 저희가 해보는 걸로
하죠. 홀치기염 말고 할 수 있으면 파라핀 녹여서 한번 해보는 걸로 합시다. 그다음에 구타방염. 이거는 해보지는 않을 건데 이 고무 성분의 구타를 이용을 해서 이 부분에 이제 염료가 스며들지 않게끔 이렇게 무늬를 그려놓고 그다음에 색상을 이렇게 도포를 해서 문양을 만드는 건데 조금 더 이전 거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무늬가 나오겠죠? 붓으로 이렇게 칠해가지고. 근데 저희가 구타를 따로 구비하진 않았으니까 이 방법은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방염에 의한 방법이면 이번에는 발염에 의한 방법. 발염은 말 그대로 물을 먼저 원단에 들여놓고 뭐 약간 예를 들면 저희가 락스가 옷에 조금 튀면 색깔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탈색을 시켜서 무늬를 넣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직접 섬유에 그리는 방법. 말 그대로 그냥 붓이나 뭐 어떤 도구를 이용을 해서 그리는 방법이고 뭐 여기 이런 식으로 번지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금 기법이라고 하는데 소금도 그렇고 알코올도 그렇고 이게 염료가 점점 스며들고 또 소금이 녹으면서 이런 식으로 무늬가 점점 이렇게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인위적으로 무언가 한다기보다는 좀 더 자연 발생적으로 염색을 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는 특수기법. 여기 있는 마블링 기법은 어렸을 때 그런 영상 많이 보지 않았나요? 뭔가 이렇게 방울방울 점점 떨어뜨려가지고 용액을 색깔별로 무늬를 만든 다음에 원단이나 뭐 어떤 물건이든 확 담가서 그 원단 그대로 흡수되게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마블링 기법이고, 전사염은 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뭔가 전사 색종이나 아니면 사진을 말 그대로 프린트해서 전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전사용 물감을 이용을 해서 색종이에 뭔가 이렇게 물감을 쫙쫙쫙 칠해놓고 이 사이에 실을 껴서 무늬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둔 상태에서 얘를 확 뒤집어서 다림질을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거를 잔사염이라고 하고요. 번아웃은 어떤 특수 용액을 이용을 해가지고 원단을 진짜 말 그대로 한 겹 태워서 없앤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무늬를 만드는 건데, 그러면 보통 벨벳 이런 데 많이 쓰는데 뭐 이렇게 원단이 이렇게 레이어가 좀 두꺼워요. 그러면 위에를 살짝 그 벨벳의 털을 녹여가지고 없애가지고 뭐 이렇게 호피 무늬처럼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이게 한다거나 하는 번아웃 기법이 있습니다. 이런 걸 특수 기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염색 그런 방법이 몇 가지 있었고, 되게 흔하게 많이 패션 업계에서 염색은 정말 많이 사용이 되고, 특히 이런 홀치기염 등이 되게 많이 사용되고, 특히 티셔츠 이런 거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원단 자체에 무늬를 더한 거 말고 원단을 염색한 거를 이렇게 연결을 조각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일부만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그려내는 프린팅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의상에 적용된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염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다면, 저희가 그렇게 원단을 염색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원단을 어디에 쓸지를 고민을 하고 또 의상을 디자인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상 디자인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어떻게 구성되어 돌아가는지를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또 이번에 살짝 맛보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디자인 직군으로 일한 거는 몇 개월 안 되지만 어딜 가나 비슷하게 돌아가긴 하니까, 그냥 이 수업을 듣는다면 그나마 패션 업계에 조금 호기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겠죠? 그래서 조금 알고 있으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패션 업계에서 크게 시즌은 두 시즌으로 스프링, 서머, 그다음에 폴이랑 윈터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요. 그 사이에 핫서머랑 그다음에 홀리데이가 끼기는 하는데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이거는 브랜드마다 자유로운 것 같아요. 요즘은 특히 원래 이게 뭐 1, 2, 3, 4, 5, 6까지 진행이 됐다면 그 후에 7, 8, 9, 10, 11, 12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를 지켜서 했다면 요즘은 그렇지도 않고 제각각 브랜드별로 시기를 다르게 나눠서 사용을 하는 것 같고 좀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큰 두 시즌은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 그리고 이 시즌에 맞춰서, 만약에 두 시즌이라 하면 이 프로세스가 두 번 반복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로 원단 소싱, 그다음에 메가 트렌드, 넥스트 시즌 트렌드 리서치, 시장 조사 이런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이번 다음 트렌드에 맞춰서 어떤 걸 디자인을 할지 리서치를 엄청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 조사, 말 그대로 의류 지금 어떤 게 판매가 잘 되고 다음엔 어떤 게 판매가 될까도 고민하고, 메가 트렌드라고 해서 디자인 트렌드 말고도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정치적 이슈일 수도 있고 환경적 이슈일 수도 있고 어떤 트렌드가 지금 있는지를 당연히 봐야 세부적인 트렌드도 볼 수 있겠죠. 다 따라가다 보니까요. 이런 트렌드 리서치뿐만 아니라 원단 소싱, 현재 이 트렌드에 맞춰서 어떤 원단이 좀 유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새로운 원단이 여기저기 업체마다 있을 텐데 어떤 원단이 좀 남들과 다르게 새롭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좀 소싱을 해보겠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리서치랑 원단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하고, 또 컬러를 정할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이번 시즌에 어떤 무드로 무슨 디자인을 할 거야 하면 스타일링도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대충 스케치를 해놓고 이번 시즌에 스타일링을 어떻게 할 거다. 그래서 쭈루룩 나열을 옷을 몇 가지를 뽑아놓고 걔를 매칭을 해보면서 뭐가 낫겠다,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뭐가 어울리겠다, 이번 시즌에는 어떤 거를 제대로 판매를 해보겠다, 이런 걸 좀 구상을 두 번째로 해보겠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느 정도 좀 이번 시즌에 어떤 의류를 판매할 건지 좀 추려내고 나서 그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걸 도식화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평면화해서 좀 자세하게 의류의 구성을 그려놓은 그림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도식화를 보통 손그림으로 하기도 하고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완성을 하고, 또 이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기획맵, 이번 시즌에 얘랑 얘랑 같이 조합할 거야 이런 거를 하면서 기획맵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도식화를 넣은 이 두 가지가 작업 지시서거든요. 말 그대로 이 옷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무슨 컬러고 어떤 원단을 사용하고 스펙은 몇인지 등등, 봉제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정말 자세한 이 디자인의 이름부터 해서 자세한 내용을 담은 말 그대로 설명서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거를 디자이너가 작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샘플 제작을 직접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생산업체에다가 샘플을 만들어주세요 하고 작업지 시설랑 함께 의뢰를 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면 그 제작된 샘플을 보고 메인 샘플을 다시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처음 1차 샘플을 만들고 거기서 좀 수정을 시킨 다음에 메인 샘플 작업지 시설을 다시 작성을 하고 최종 샘플이 다시 나오면 QC, 퀄리티를 컨펌을 하고 본 생산에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이렇게 5단계 정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아까 말한 대로 2시즌에 걸쳐서 계속 똑같이 돌아간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어렵지 않죠?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그래서 옷을 디자인하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이 옷을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정확한 지시를 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디자인을 한 게. 그래서 작업지시서 작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잘 작성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스펙도 적고 뭐 스티치 간격은 몇으로 해주세요, 아니면 여기 간격은 몇이에요, 주머니의 위치는 몇이에요 등등. 그다음에 얘는 어떤 원단 면 100%의 뭐 스트라이프를 사용해요. 그다음에 주의사항, 만약에 여기가 너무 울면 안 돼요, 스티치가 예쁘게 나와야 돼요, 뭐 이런 거를 적어놓고, 혹은 뭐 여기에 자수가 있는데 자수 예쁘게 쳐주셔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주의사항도 적어놓고요. 아니면 이렇게 컬러, 뭐 나염의 컬러가 정확하게 컬러 칩이 뭐다라는 걸 지시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 나염의 위치가 목에서 몇 cm 떨어졌다, 뭐 이런 거를 정말 자세하게 적어줘야겠죠? 저희도 이번에 간략하게 적어줄 건데, 이런 작업지 시설을 작성을 해볼 건데, 제가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작업지 시설 양식을 가져갈 거니까 도시카도 간단하게 그려보고, 그다음에 뭐 간단한 작업지시, 뭐 사실 많은 걸 알지 못해서 정확하게 작성하기는 어렵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번에 실습에서 정확하게 어떤 과정으로 무엇을 배울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 날에는 염색 샘플링을 해보고요. 거기서 마음에 드는 몇 가지를 골라서 이 컬러의 이 무늬로 해볼 거야, 그거를 선택을 해서 저희가 스커트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스커트의 작업지 시설을 작성할 건데, 그 스커트의 염색 위치, 저희가 캉캉 스커트라고 해서, 제가 아직 패턴은 안 떴는데 뭐 이렇게 3단 혹은 2단 스커트에 여기에 염색하는 무늬, 그다음에 여기 무늬를 다르게 해서 연결해서 이런 스커트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해요. 그래서 그 스커트에 작업지 시설을 작성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날에는 이거를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계획을 첫 번째 날 했으니까 그걸 만드는 날로 해가지고 이 판넬을 크게 만들려면 원단을 크게 염색을 해야겠죠? 그래서 원단 염색 다시 하고, 그다음에 패턴을 대가지고 재단해서 봉제하는 걸로. 봉제는 제가 많이 도와드릴 거고, 애초에 이 셔링 스커트가 그렇게 어려운 봉제는 아니어가지고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할 샘플링, 제가 갖고 있는 샘플링 조각들을 몇 개 가져갈 건데,
거기에 있는 거를 몇 개 골라가지고 광목에다가 작게 하나씩 염색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염색 제가 여기 써놓은 거는 직접 염색, 아까 홀치기 염색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순서가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씩 확인을 하고 가능하면 캡처해 놔서 수업 들을 때 순서대로 잘 따라 할 수 있도록 좀 익혀놓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보면 홀치기염 집정 염료, 저희가 면 40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면은 직접 염료를 사용을 하는데 면은 아무래도 염색이 되게 잘 되는 애 중에 하나거든요. 뭐 만약에 폴리 나일론 같은 게 들어가면 직접 염료가 아닌 분산 염료라고 해서 저도 큰 차이는 모르지만 염료가 어쨌든 달라요. 그래서 직접 염료 사용하고 소금은 이 염색을 더 잘 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티셔츠는 빼고요. 원단 사용할 거고 이제 염색할 때 필요한 무늬를 만들 때 이게 필요하거든요. 고무줄, 나무젓가락, 구슬, 바늘, 실, 집게 등등을 이용을 해서 염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무게 재고 디자인에 맞춰서 묶거나 바느질하거나 접어서 준비하고 찬물에 먼저 담근 다음에 염료는 원단의 양 그람수에 맞춰서 여기 적힌 대로 원하는 색을 맞춰서 염료를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끓여서 담가가지고 하면 되고요. 보통 한 15분, 20분 정도 담가 놓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게 염색이 끝나면 찬물로 담가가지고 염료가 남아있지 않도록 충분히 헹궈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재료들을 이용을 해서 염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기법들을 제가 책에서 가져온 건데 이렇게 고무줄로 묶어서 할 수도 있고요. 여러 번 묶으면 이런 식으로 되고 어떻게 묶냐, 동그랗게 묶냐, 일자로 묶냐, 아니면 막 묶냐, 아니면 조금 여러 개로 원으로 한 번에 묶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무늬를 일부러 다 하지 않고 다 잡지 않고 조금만 해서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네모나게 묶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원단을 접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라데이션. 이거는 구슬이나 나사 같은 부피감을 줄 수 있는 걸 안에 넣어놓고 동그랗게 고무줄 하나하나 묶어서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구겨가지고 막 구겨서 했던 이런 방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느질을 하면 이게 확실히 예쁘긴 하거든요. 이렇게 좀 섬세하면. 아니면 사선으로 이렇게 바느질을 할 수도 있고 저희 재봉틀 갖고 있는 걸로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두 줄을 홈질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곡선 아니면 이렇게 뜸뜸 아니면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바느질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여기서 좀 대충 보고 원하는 게 있으면 재료를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바늘, 그다음에 구슬, 나사, 고무줄 등등. 그래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제가 그냥 이렇게 예시로 몇 가지를 넣어놨는데 검색을 해봐도 충분히 많이 기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광목을 제가 조각조각 잘라서 여러 개를 줄 건데 이것저것 하면서 자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 기법 혹은 마음에 드는 색깔을 찾아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접어서 어떻게 접냐에 따라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긴 병, 근데 이제 유리병, 와인병 같은 걸 찾아와가지고 병에다가 원단을 칭칭칭칭 감고
고무줄로 칭칭칭 감은 다음에 담가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붓질을 할 수도 있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저희가 원단 샘플링을 해서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샘플을 하나 고르고요. 그다음에 이런 스커트를 하나 만들 건데 아까 말한 대로 한 2칸에서 3칸 정도의 염색 원단을 사용을 할 예정이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지시서를 하나 작성을 해볼 건데 이건 제가 거의 다 해갈 거고 여러분들은 뭐 그림 그리고 이런 도식화를 한번 제가 예시로 둘 거지만 따라 그려보고 어떻게 작성하는지 간단하게 보고요. 이 판넬 안에 어떤 염색을 넣을 건지에 대한 얘기를 뭐 이런 식으로 적어두고 계획을 세우는 정도에서 작업지시서 작성을 체험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 옷을 만드는데 저희가 패턴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패턴은 3칸으로 제가 임의로 일단 나눠 놓을 건데 뭐 원한다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랜덤하게 잘라도 되고 아니면 세로로 잘라도 되고 아니면 이거 보면 중간에 레이스가 조금 박혀있고 그러거든요. 레이스도 제가 준비를 해놓을 거니까 레이스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박아도 되고요. 여러분 마음대로인데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 작업지에서 작성하면서 계획을 하면서 좀 같이 고민해보고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그 다음에 2번째 날에는 진짜 만들어보는 실습 과정인데 샘플링 했던 그 염색 기법을 활용을 해서 크게 원단을 한 인당 2마에서 3마 정도 염색을 하고요. 2-3개의 기법을 활용해서 그다음에 옷을 만들 때 이런 패턴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옷에 패턴이 있어야 그 모양대로 나오겠죠? 그 패턴을 원단에 이렇게 대고 시접을 주고요. 시접이란 봉제되는 여유분을 주는 거고요. 시접을 그려서 잘라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갖다 대고 봉제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봉제를 사실 처음 하는 거니까 굉장히 어려울 거라서 제가 거의 대부분 할 거지만 그래도 기초적인 봉제 뭐 직선 받기 이런 거는 최대한 좀 해보고 어려운 건 제가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원단 준비해서 재단하고요. 봉제까지 해서 저희는 이런 한 2단에서 3단 정도의 염색 셔링 스커트를 만들어 보는 걸로 합시다. 안에는 고무줄 들어갈 거고요. 제가 웬만한 준비물은 거의 다 준비를 해올 건데 여러분들이 염색 관련한 준비물은 좀 가져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손이 진짜 빠르다. 그래서 벌써 다 만들었다 하면 이런 식으로 원단이 아마 좀 여유가 있어서 남을 것 같은데 앞치마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할 준비물 아까 말한 바늘 그 다음에 실 아무거나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주방 가위 사실은 원단을 자르는 재단 가위가 따로 있는데요. 재단 가위가 비싸기도 하고 그거를 당장 지금 살 이유가 없으니까 일반 가위는 원단이 잘 안 잘리고요. 주방 가위가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잘 드는 걸로 있으면 가져오고 안 되면 뭐 제가 재단 가위를 가져가긴 할 거니까요. 있으면 가져오는 걸로 합시다. 그다음에 자 60cm 저희가 그 시접도 그리고 하려면 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는 최대한 챙겨가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작업지시서 작성할 샤프, 지우개, 볼펜도 가져와 주시고 그다음에 염색할 때 내가 봤을 때
뭐 아까 앞에 있는 기법 중에 뭐가 마음에 드는데 만약에 뭐 구슬이나 나사 혹은 집게 뭐 바늘 이런 게 필요하다 싶으면 챙겨서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핀터레스트에 홀치기 염색 기법 뭐 이렇게 검색하거나 셀프 다잉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기법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고 뭐가 필요하겠다 스스로 판단이 되면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과제 방금 말한 것처럼 홀치기염 기법 뭐 있는지 좀 고민해서 리서치해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 열심히 해보는 걸로 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봅시다.